지금은 그냥 앱을 누르고 얼굴만 보면 바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직구를 한 후에 도착을 한 애플의 아이폰 X을 간단하게 언박싱을 하면서 4일 동안 사용해본 후기와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56기가를 구입하면서 제품과 부가세와 배송비 모두 포함한 가격은 약 145만원이 들었고 64기가를 구입한다면 한 125만원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닐을 벗기고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설명서에는 헬로우라고 적혀있고요. 아마 한국에 출시된 아이폰은 한국어로 적혀있을 거예요. 아이폰 X는 홈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설명서 정도는 챙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구한 폰의 특징이라면 심플이면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구입한 경우 통신사를 선택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미 기기 자체에 유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유심핀은 없어요. 아이폰 X 실버 모델 스페이스 그레이는 전체적으로 블랙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진감을 나타내고 실버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안쪽의 구성품은 110V 어댑터가 들어있고 라이트닝 이어팟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젠더가 들어있으며 라이트닝 케이블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사실 아이폰 X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에어팟이나 고속 충전기를 기본 구성품으로 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역시 애플은 기대하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 필름은 제거해주고요. 전면을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라면 많이 놀림을 받고 있는 M자형 탈모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는 M자 탈모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빛을 조금 비춰보면 그나마 M자 탈모가 보이죠. 그리고 옆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아이폰 6부터 7까지는 모두 통짜로 된 알루미늄을 사용했지만 아이폰 X는 기존의 아이폰 4S 에서 사용하던 스테인리스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그냥 알루미늄보다는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실버 색상은 스테인리스의 반짝임이 좋지만 스페이스 그레이는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테인리스의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나머지 버튼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볼륨 업다운과 진동 버튼 그리고 윗면에는 없고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죠. 기존 아이폰 A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잠금 버튼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위쪽에는 유심을 넣을 수 있는 트레이가 있고 하단에는 마이크와 라이트닝 포트 그리고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7부터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어요. 즉 하단에 하나와 상단 수화부에 하나 총 2개의 스피커로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죠. 그리고 뒷면도 아이폰 A처럼 유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리를 사용한 것은 우선 충전을 위함인데 전체적으로 깔끔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듀얼 카메라의 배치가 세로형으로 변경되었죠. 기존 아이폰 A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사이즈도 아이폰 X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실 카툭티가 좀 심한 편이에요. 요즘 갤럭시 S8도 이렇게 카툭티를 제거했는데 애플은 카툭티가 유난히 큽니다. 아이폰 A 플러스의 가로형 배치는 바닥에 두었을 때 왼쪽 상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아이폰 X를 바닥에 두면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요. 바닥에 두고 사용할 때 굉장히 단점입니다.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면 애플의 A11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일반각은 기존 아이폰 8과 동일하게 1200만원 화소 f1.8 망원은 조금 더 달라진 f2.4 1200만원 화소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X만의 장점이라면 갤럭시 노트 A처럼 일반각과 망원 모두 듀얼 OIS를 지원합니다. 즉 어떠한 카메라로 사용해도 광학식 손떨림 보정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전면 카메라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700만원 화소의 f2.2를 탑재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아이폰 8까지는 페이스타임 카메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트루뎁스 카메라라고 불립니다. 램은 3GB, 스토리지는 64기가와 256기가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기존 4.7인치 아이폰과 비슷하고 갤럭시 S8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 배터리는 아이폰 A 플러스에 들어간 것보다 진짜 조금 커졌습니다. 실제로 배터리는 얘가 조금 더 크지만 실사용 시에는 아이폰 A 플러스만큼 오래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X의 사이즈가 기존 4.7인치보다 조금 더 커진 것을 생각하면 5.8인치의 스크린을 탑재한 것은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처음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아이폰에 탑재했죠. 해상도는 조금 변태 같은 2436/1125를 사용하고 있으며 돌비 비전과 HDR10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정확한 색감과 트루톤 디스플레이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쩌면 기존의 갤럭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갤럭시에 들어간 OLED 디스플레이는 색감이 꽤나 과장되게 표현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이폰의 OLED는 약간 LCD에 가깝게 튜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 기기를 비교해봐도 색감 차이가 꽤나 나는 편이죠. 즉 LCD와 비슷하지만 색감이 굉장히 진하고 또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OLED를 탑재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약간 형광색의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마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OLED의 단점인 살짝만 기울여봐도 색감이 틀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색감이 굉장히 좋은데 조금만 틀어도 색감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M자형 탈모는 이게 안 거슬린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실제로 써보면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습니다. M자형 탈모 나쁘진 않은데 위쪽까지 모두 검정색 베젤로 채웠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페이스 아이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특이하게도 지문 인식을 빼고 페이스 아이디라는 얼굴 인식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얼굴 인식은 평면을 스캔해서 락을 해제하는 방식이지만 애플은 여러 개의 점을 찍어서 3D로 스캔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 스크린도 변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자물쇠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얼굴을 인식하게 되면 이렇게 잠금 화면이 풀리고 위로 올리면 홈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켜고 바로 슬라이드를 올리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잠금 해제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기존의 애플에서 사용하던 터치 아이디 2세대보다는 좀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뭐 답답하다고 느껴질 만큼 느리진 않았어요. 설정하는 방식은 터치 아이디가 사라지고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폰 잠금 해제나 뭐 애플페이 여러가지 설정이 있고 설정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얼굴 위치를 프레임에 맞추라고 하죠.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 돼요. 원을 그리면서 두 번을 돌리면 됩니다. 한 번.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한 게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지문을 등록해줘야 됐지만 페이스 아이디는 그냥 얼굴 두 번만 돌리면 쉽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페이스 아이디로 변경되면서 지문인식을 사용하는 앱에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 앱을 개발할 때 터치 아이디와 페이스 아이디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페이스 아이디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를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 바로 얼굴을 인식해서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앱을 누르고 얼굴만 보면 바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두운 환경에서 이 잠금 해제가 잘 되냐 이것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페이스 아이디는 적외선 카메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 없을수록 인식 속도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이게 대각선에 봤을 때는 해제가 잘 안 돼요. 애플의 광고를 보면 수영장에서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살짝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잠금이 해제되지만 실제로 그 정도의 각도에서는 해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제를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얼굴을 지금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다시 얼굴을 갖다 대면 이렇게 풀리죠. 각각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무튼 폰을 정면으로 좀 바라봐야만 빨리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에서 사용할 때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바닥에 올려두고 뭐 잠금을 해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뭐 카카오톡이나 뭐 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게 오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한 개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뜹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얼굴을 인식하게 되면 잠금이 풀리면서 내용이 보여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위해 얼굴을 입체적으로 스캔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듀얼 카메라를 활용하여 인물 모드를 찍을 수 있었지만 아이폰 10은 전면 카메라에서도 인물 모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자연 조명, 스튜디오 조명, 윤곽 조명 실제로 이렇게 찍은 모습을 보면 굉장히 멋져요. 이제 셀카로도 DSLR처럼 심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인물 모드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다음은 내부적으로 바뀐 U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0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은 홈 버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홈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앱으로 들어가면 홈 버튼을 대체하기 위해 이렇게 바를 올리면 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그냥 올리면 바로바로 다 전환됩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은 이렇게 그냥 좌우로 쓸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우로 쓸어주면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뭐 앱을 전환하던데 사실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쓸어주면 앱 전환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멀티태스킹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싹 올려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제 기존의 멀티태스킹 화면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진짜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기능인데 기존에는 앱을 종료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그냥 쓱 올리면 됐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멀티태스킹 화면으로 만들어서 여기서도 꾹 누르고 삭제 버튼이 나오면 그때서야 앱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종료하거나 이렇게 위로 쓸어 올려서 종료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진짜 저는 굉장히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단점을 하나 더 언급하도록 하죠. 이것도 진짜 제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기존 알람 센터는 이렇게 내리면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알람 센터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뭐 불편한 점이 없지만 이 제어 센터 이게 너무 불편해요. 이게 진짜 너무 불편한 게 예전에는 아이폰을 쓰면서 그냥 이렇게 싹 올리면 제어 센터를 빠르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손으로 쓰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올려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웬만해서는 안 돼. 거의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내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동영상 재생 시 넷톱박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유튜브 앱도 기존과 동일하게 16:9 비율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pinch 줌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잘리면서 풀 화면으로 채워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 거의 18:9, 18.5:9 비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봤을 때 이 M자 탈모가 굉장히 신경 쓰여요. 다음은 키보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키보드가 좀 이상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밑에 빈 공간이 생기죠. 원래 이 지구본 모양과 요 마이크 버튼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좀 뭔가 애플답지 않은 디자인이랄까? 어찌 보면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키보드가 더 밑에 끝까지 밑에 있는 것보다 이 위치에서 타자 치는 게 편하기는 한데 차라리 언어 전환과 마이크를 위로 올리고 이쪽 밑에 부분에는 뭐 이모티콘이나 다른 걸로 채웠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버리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애플이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애니모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애니모지는 이름이 좀 달라요. 영어로는 애니모지라 하지만 국내에서의 정식 명칭은 애니모티콘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녹화를 해서 친구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보내기 하면 애니모티콘 보내는 중이라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상대방이 이런 그림도 보면서 목소리까지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동영상을 보내기로 하면 다른 앱으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애니모지를 쓸 수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모두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벨소리였지만 아이폰 10은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의 아이폰 10 약 4일간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저에게 아이폰 10을 사용하면서 가장 최고의 기능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 없이 페이스 아이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도 정면이 아니라면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 땀이 많고 지문인식을 사용해야 할 때는 항상 홈 버튼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놔야 했지만 지금은 그냥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바라만 봐도 인증이 되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더욱 자세하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